민속주 안동소주와 명인 안동소주가 있어요. 안동소주에는 두 분의 명인이 계세요. 그래서 박재서 명인이 있고 민속주 안동소주의 조옥하 명인은 지금 돌아가시고 자제분께서 이제 명인을 이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안동 지역에 그 안동소주를 활발하게 판매하고 있는 양조장이 한 8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두 분의 명인이 있는데 이 술은 극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명인 안동소주가 조금 더 대중적인 취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류하는 방식도 이거는 감압 방식. 감압 방식이라고 하면은 진공을 넣어가지고 낮은 온도에서도 술 알코올이 끓게 만들어서 좀 탄내가 좀 덜하죠. 그러면서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그런 취향의 술이 있고 그런 제법의 술이 있고, 이거는 그야말로 예전에는 다 상압 증류 방식이었어요. 싱글몰트 위스키도 상압 증류 방식이고, 그러니까 일반 온도에서, 그러면 끓는 점이 높겠죠. 그러면은 원료가 탄맛이 날 수도 있고,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증류하는 과정에서 끊어내는데, 그런데 원료의 풍미가 제대로 좀 더 살아있죠. 상압 증류 방식이. 그래서 증류식 소주 잘 드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떤 증류 방식으로 만들었느냐를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감압으로 만드니까 요즘 상압으로 만든 것 좀 추천해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위스키 쪽에서는 명인 안동소주가 브랜디드 위스키, 얘를 싱글몰트 위스키로 표현해요. 민속주 안동소주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통적인 안동소주의 제법 그대로 만든다. 그리고 민속주 안동소주는 45도의 안동소주는 다. 그런데 낮은 건 안 만들어. 민속주 안동소주는 원래 45도라는 거야. 그런데 박재서 명인의 그 명인 안동소주는 22도도 35도도 만드셔요. 그래서 뭐가 좋고 나쁘다는 아닌 것 같아요. 취향. 그리고 그러나 두 명인이 만든 소주에 이런 다른 점이 있다. 그런데 민속주 안동소주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은 그것만 찾아요.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외국인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비교해줘요. 근데 외국인조차도 민속주 안동소주를 픽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민속주 안동소주는 제가 소주 잘 드시는 분한테 얘기한 게 항상 이거는 증류식 소주의 상급자 코스야 라고 하면서 권하거든요. 그런데 저거를 픽하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입맛이 다 달라. 한산소옥주를 증류해서 오크통에 숙성했어요. 그래서 알코올은 43도인데 한산소옥주, 그러니까 이 술은 제가 뭐 맞는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한국적 버번이라고 외국인들에게 뻥을 치는데, 그렇죠. 찹쌀로 빚어가지고 오크통에 숙성했으니까 43도인데 한산소옥주 본연의 맛은 갖고 있으면서 부드러워. 감칠맛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맛이 굉장히 희한한 맛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달콤한 냄새가 나는 거 같아요. 한산소옥주가 원래 좀 단맛이 있잖아요. 원래 약주잖아요. 18도, 16도의 약주. 꿀도 들어가고 들국화, 생지황, 메주콩, 생강, 홍고추, 맵쌀, 누룩. 이것도 이제 한산소옥주가 한산소옥주 빚고 있는 한산명 가면은 한산소옥주만 만드는 양조장이 73개야. 73개. 온 마을이 한산소옥주 마을이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명인은 딱 한 분이에요. 우이열 명인. 문배설은 워낙에 그 평양에서 내려온 술이에요. 그래 원래 평양에서 조선시대 때 굉장히 유명했던 그 술인데 지금 현재는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국가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그 술은 딱 3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시도 무형문화재가 있고요. 국가무형문화재 중에 이제 문배술이 있고, 그 다음에 경주교동법주가 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 팔리는
판매가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분들도, 소비자분들도 많이 익히 들어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술이 몬베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몬베술은 수수하고 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몬베술이냐고 하면은 뭔가 별도의 뭐 과시량이나 그런 가양을 하지 않았는데, 술이 숙성되는 과정에서 돌배나무, 그러니까는 돌배라고 조그만 배가 있거든요. 돌배나무의 향이 난다라고 해가지고 몬베술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몬베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에서 내려온 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공식 만찬주로 쓰였던 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만찬주가 북쪽의 술을 대표하는 게 몬베술이었다면은 남쪽의 술을 대표하는 게 당시의 청양 둔송구기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술이 남북 정상회담 때 만찬주로 쓰였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그 제품은 이강주죠. 이강주 뭐 전북 무형문화재이기도 하고 조정영 대표께서 대한민국 식품 명인으로 또 지정이 되어 있으시고요. 이강주는 잘 나가요. 잘 나가요. 그런데 이강주의 특이한 점이 보틀샵에서 보틀샵을 운영하다 보면 외국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찾는 술 중에 뭐 대표적으로 뭐 소주 계열의 술들도 있는데, 그분들께 이제 시음을 하다 보면은 외국분들이 거의 대부분 굉장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맛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부드럽다, 이색적인데 좋다, 그러면서 이제 구입하시는 대표적인 술 중에 하나가 이강주예요. 이강주가 알코올 도수도 25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으로 술을 마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생각해서는 외국인 분들이 그 인상적으로 또는 그렇게 낯설지 않게, 낯선 듯 하면서도 낯설지 않게 느끼는 그 원료가 계피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들에게 이제 시나몬이죠. 시나몬은 굉장히 친근한 맛과 향이거든요. 그래서 계피가 들어가고 울금이 들어가고, 울금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는 굉장히 구하기 힘든 작물이어가지고 왕에게 진상했던, 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함부로 먹을 수 없었던 그 생강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전통주 맛 중에서도 다양한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게 특징이다. 그래서 이강주 같은 경우도 젊은 층에서는 그냥 토닉워터나 또 너무 단 거 싫어하시면 탄산수나, 여름에 그 편의점 가면은 얼음컵들 하나씩 팔잖아요. 거기 이강주 반, 토닉워터 반 해가지고 빨대 꽂아가지고 드셔도 굉장히 그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통주라고 해가지고 꼭 뭐 사기 그릇 안에 이렇게 먹거나, 뭐 격조 있게 먹거나, 무슨 안주와 곁들여 꼭 뭐 근사한 안주와 한식과 곁들여 먹거나, 그렇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드시고 싶은 대로 본인이 원하는 음용 방식대로 자유롭게 해서 드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목로입니다. 가목로. 이기숙 대한민국 식품 명인께서 현재 파주에서 빚고 있는 술인데요. 경기도 파주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몬베술이랑 같습니다. 네, 북한에서 왔어요. 북한 중에서도 어디? 평양. 평양이 아시겠지만은 조선시대 때는 또 걸출했죠. 그쪽이
여러 가지 식음료로 또 걸출했던 고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평양에서 왔는데 뭐 조선 3대 명주 뭐 그런 말들이 있어요. 뭐 육당 최남선 씨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떠도는 말로는 조선 3대 명주 중에서 첫 번째로 꼽는다 하는 소리 감옥로입니다. 감옥로는 감이 달콤하다 할 때 감이고 홍이 붉은, 그래서 달콤하고 붉은 술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로는 조선시대 때 얼마나 유명했었냐면은 별주부전에서 자라가 토끼 보고 용군 가자고 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용군 가면 감옥로 마실 수 있다. 뭐 그런 대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춘향전에서 성춘향과 이몽룡이 이제 이몽룡이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기 전에 헤어지던 날밤에 마셨던 술이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선시대의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일반 백성들은 쉽게 마실 수 없었죠. 그런 술 중에 대표적인 술이 감옥로입니다.